네, 안녕하세요. 국회와치. 오늘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국회에서 발의된 특이 법안들 보는 오늘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부터 볼 건데요. 네, 오늘도 역시 이용란 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 중에서 정말 이제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법들을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해서 하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사실 평소에는 제가 그 인터뷰를 당하는 입장이었지만은 우리 또 실질적인 조사를 김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셨고 내용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김 팀장님을 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산업통상자원위원회까지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나머지 위원회를 살펴볼 것인데,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말 좀 특이 법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법안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네. 가장 이슈가 될 만한 앞으로 또 네네. 논란이 되거나 논의가 있고 여야가 계속 팽팽하게 대립할 만한 법은 의료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네네. 내용이 보면 네. 원격 의료 얘긴데요. 네. 그것 때문에라도 성벽지 등에서부터 이제 먼저 실시를 해야 된다 아니다 네. 뭐 이런 원격 의료의 범위를 네. 확대해야 된다 아니다 뭐 이 논의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아마 서비스 산업발전법 안에도 저 의료 민영화 문제가 좀 같이 엮여 있어서 앞으로도 지금 계속 여기서 논의가 이제 될것 논란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문제인가요? 뭐 네. 이제 인간을 대체하는 수단이 하나 생긴다는 거죠. 네, 의료가 민영화되고 네. 특히 큰 병원들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원격 의료가 되면 큰 네. 병원만 유리하다. 뭐 이런 논란이 네. 조금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도 뭐 계속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자본이 탄탄한 네. 뭐 그런 종합병원 위주의 그렇죠. 정책일 네. 수 있다. 근데 사실 나머지 지금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인데 사실 네. 그 섬이나 벽지에서는 예전에 한 90년대나 이때부터도 네. 약간 이런 보건소와 연결된 원격 의료라던가 이런 게 있어 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민간 영역까지 좀 확대되는 거고 네네. 이게 이제 병원 같은 데서는 수익의 하나의 창구가 될 수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좀 많이 원하기도 하는데 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란이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면 이제 뭐 여전히 강자 위주의 그렇죠. 그런 정책이고 뭐 약자 내지는 네. 이제 영세 사업자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다. 예, 뭐 그런 논란이 네.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까지 있어 왔고요. 네. 일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이제 뭐 국민연금법 개정안 뭐 이거 예. 어떤 내용인가요? 내용으로 보시자면 뭐 이번 이 탄핵 정국에서 네. 나왔던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지주가 돼서 뭐 찬양표를 던졌다. 그렇죠. 그 논란 때문에 네. 국민연금을 어떻게 하면 더 뭐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뭐 그런 주주 의결이나 못할 거 이런 문제 네. 가지고 지금 법안이 굉장히 많이 발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그 그렇죠. 삼성그룹이 그렇죠. 제일 뭐 지금 연루가 되면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예, 그런 부분 보완하자 뭐 이런. 그러면 이 법안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에 계속 우리가 좀 주목해서 그렇죠. 처리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 법안인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그다음 이제 한노위 정말 19대 국회에서도 한노위의 그 쟁점 법안들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그 뭐 특이 법안도 법안이지만은 정말이지 좀 이게 주목을 받을 만한 법들인 것 같은데 어떤 법들이 있나요? 뭐 우선 한노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법은 노동개혁사법입니다. 네. 지금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19대 때부터 지금 계속 그렇죠. 뭐 밀려왔잖아요. 네네. 지금 노동개혁사법이 또 논란이 되고 있고 네. 또 앞으로도 뭐 이 문제 때문에 계속 파행하고 뭐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노동개혁사법은 네. 아마 뭐 야당이니까 지금 뭐 대선에서 어떤 곳이 되든 간에 네.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왜냐면 또 경제 분야에서는 지금 뭐 워낙 위축되고 있으니까 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노동의 네. 유연성을 위해서라도 경제 활성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뭐 지금 야당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야당이 없지만 여야가 우리가 없으니까 좀 항상 예. 영원히 조심해야 되지만 네, 아무튼 야당에서 야당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서 네.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근로기준법이 또 하나 이제 최근 들어서 대선 전국과 함께 조금 네. 주목이 될 만한데요. 네. 지금 68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그 최대 근로시간. 네. 최대 근로시간 68시간인데 그 52시간으로 줄이자. 네. 그리고 뭐 근로시간도 40시간으로 줄이자. 네. 이런 문제도.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그게 과연 지금 현재 산업에서 네.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시기상조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네. 무엇보다 조금 뭐 해외 사례를 많이 들잖아요. 네네. 뭐 상황이 다른데. 그렇죠. 근데 네. 상황이 많이 다르고 네. 뭐 외국에 계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은 네. 뭐 말이 35시간이지 나는 네. 주에 60시간도 일한다 막 이러신 분들 계시고 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도의 노동사법 예. 외에 지금 뭐 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네요. 이건 어떤 예. 내용인가요? 최저임금법 개정,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네. 결정하시는 분들의 위원들이 선출되잖아요. 네네. 그 선출에 있어서 네. 정부 쪽에서 이제 선출하는 비중을 좀 줄이자. 네. 뭐 이런 내용의 개정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네. 최저임금은 뭐 노측, 사측 뭐 네. 이렇게 해서 뭐 대표들이 만나서 계속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정부 입김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네. 이런 법안이 지금 현재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글쎄 이 부분이 정부가 입김을 최소화하는 게 뭐 또 언뜻 볼 때는 그럴싸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최저임금법이라는 게 노측하고 그 사측 그 입장이 좀 잘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정부는 일종의 좀 뭐라 그럴까 균형자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지금은 사측도 네. 뭐 정부 편만 든다, 뭐 정부는 사측 편만 든다, 뭐 이런 논란이 많아서 주로 이제 노동자 위주로 하자. 그렇죠. 노동자 위주로 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뭐 말씀대로 정부는 네. 좀 균형자 입장에서 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앞으로도 계속 뭐 논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우리가 국토교통위원회를 가보면 뭐 여기도 우리가 국민들의 또 소위 말하는 실생활과 관련된 법들이 많은데 어떤 법안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나요? 아마 뭐 다음 정권이 누가 되시든지 간에 이제 네. 가장 문제는 경제 그렇죠. 성장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가장 시급하게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권 규제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대선 주자 중 유력 후보로 가시는 분들은 네. 보통은 이제 세종시부터 시작해서 네. 지방 균형을 많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네. 아마 수도권 규제 얘기가 나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에서도 지금 계속 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니까 규제를 네. 풀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네. 아마 수도권 규제 문제가 조금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지금 1982년에 생겼는데 네. 그 뒤에 뭐 제대로 아직도 이 규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30년 넘은 거죠. 30년이 넘은 법이라 네. 이런 부분을 좀 폐지하자 이런 법안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규제를 폐지하자. 예.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규제를 완화 내지는 폐지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게 논란이 되나요? 근데 규제를 완화시키는데 수도권 네. 규제 문제에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방 균형 발전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뒤섞여서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그런 뭐 광역단체라든지 골고루 완화가 돼야 되는데 수도권만 이제 완화가 되면은 약간의 좀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수도권이 네. 너무 많이 규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수도권에는 거의 공장 하나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도권 규제를 좀 풀어서 지금 뭐 전국적으로 다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니 수도권도 좀 풀어서 수도권도 좀 활성화를 시키자 이런 요청인데 그러니까 왜 논란이 되냐는 얘기죠. 왜 이게 특이 법안으로 올라온 건지. 근데 이 법을 근데 수도권 규제를 풀자는 요청은 계속 네네. 있었는데 수도권 사람들은 수도권 규제를 풀어달라고 계속 네네. 요청을 하는데 네. 이제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하에
그러니까 계속 규제를 말하는, 묶어놓는 거죠. 예. 지방하고 그런 형평성을 그렇죠. 위해서. 형평성을 위해서 하자 이건데 네. 그런 거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음. 수도권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수도권만 풀어줄 게 아니라 전국에 그런 이제 그 같이, 같이 뭐 사실 사실 이제는 같이 4차 산업혁명을 논할 때도 뭐 지방의 그런 도시의 뭐 규제 그 프리존을 뭐그 만들자. 그러니까 뭐 이 규제라는 거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뭐 완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방은 워낙 네.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 한데 네. 그 반면에 이제 수도권은 지금 30년째 묶여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발전 자체가 발전이라기보다는 공장도 새로 못 짓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많은 거죠. 글쎄 이거는 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불편함은 많으시다고 했는데 제가 뭐 지방에 사시는 분들 편들어서가 아니라 수도권이 사실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 지금 뭐 개발이라든지 뭐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서울 내지는 이런 수도권에 뭐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뭐 행정 수도이자 뭐 거의 모든 것들이 정치, 경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지역, 뭐 지방보다 수도권이 발달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이런 30년 동안에 수도권의 그런 이제 그 묶어놓았던 규제를 폐지하는 게 왜 논란이 되는가라는 좀 뭐 아주 단순한 그런 의문이 생겨서 그렇게 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그 국토교통위에 그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 중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은 어떤 법안인가요? 우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인데요. 네. 이 지금 현재 뭐 다가구 주택 가지신 분들, 특히 이제 3주택 이상의 다가구 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자 뭐 이런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나 보네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의무는 아니고요. 네네네.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가 임대업을 전문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등록을 해 있고 이제 한 빌라 한 몇 개 갖고 있고 그냥 뭐 나는 임대를 뭐 아주 전문으로 한다기보다는 빌라 몇 개 갖고 있고 뭐 내가 그냥 세 주고 세 좀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임대 의무 자체가 의무화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3주택 이상 다가구 주택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의무화하겠다 이런 법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다주택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는 또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임대 사업을 내가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집이 몇 채 더 있다는 이유만으로 뭐 내가 다가구 주택자가 돼서 무조건 세금도 더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괜찮겠느냐, 단순히 세금을 더 받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뭐 이런 부분에 있어 조금 논란이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 법은 사실 20대 국회에서만 발의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전에도 조금 뭐 이러한 논의는 계속 있었던 것 같고 참 걱정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법인데 다시 이게 뭐 제도적인 그런 뭐 이제 그런 연구라든지 보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이런 논란이 있는 상태로 발의가 된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위원회는 우리가 바른사회 시민회의 내에서도 그 19대 국회 때 그 안보 관련해서 많이 좀 뭐 촉구도 하고 했던 법들이 있었는데 어떠한 법들이 좀 주목을 받을 만한 법들인가요? 정보위원회 자체에 올라온 법 중에 가장 주목될 만한 법은 역시 사이버 안보에 관련된 법이죠. 이 부분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서는 사이버 테러가 가장 무서운 테러이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인터넷 해킹 한번 당하고 은행 해킹, 정부 조직이 해킹 당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위험이고 뭐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거든요. 다이아드 4.0인가요? 뭐 그 영화만 봐도 뭐 전력부터 시작해서 셧아웃 시켜버리고 완전히 다 아웃 시켜버리더라고요. 도시 하나가 블랙아웃 되는 게 순식간에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만 봐도 사이버 테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최근에는 IS 같은 테러 조직도 사이버를 통해서 뭐 우리나라 그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접근해가지고 또 본인들 테러 조직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사이버 안보 관련돼서는 지금 충분히 좀 논의가 돼야 될 문제인데 근데 왜 이게 논란일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우선은 가장 네.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다음 개인을 사찰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이 개인을 사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에게 보통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 수집하는 문제는 국가정보원이 가장 전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이건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네. 저는 이제 이 질문을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야당이 주장을 하겠지만은 네. 이철호 의원은 뭐 저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이분이 사실은 국정원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구야당 야권이 주장하는 게 그런 이제 정보위원회에 관련된 법들은 전부 다 개인의 그런 인권 침해다. 이런 쪽을 주장을 하는데 막상 우리가 그 19대 국회 때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뭐 FIU법이라든지 뭐 다른 그런 이제 뭐 그러니까 통신비밀 보호법이죠. 그것도 계속 주장하는 것들이 개인의 그런 뭐 이런 뭐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 법안을 보면 그런 보안 장치가 다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이철호 의원이 발의된 법은 사이버 지금 관련 법이 19대 때부터 계속 논란이었어요. 사실 방금은 IS 테러를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북한의 그 해킹 팀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농협 그 사이트도 다운됐었고 정부 조직은 수시로 해킹을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법이 굉장히 절실한 법이고 사실 19대 그 발의가 되고 논의가 되고 그렇게 야권에서 구야권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보완이 안 된 상태로 발의됐다는 거예요. 보완이 안 되어 있는 네. 상태는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죠. 실장님 말씀하신 네. 부분들 충분히 보완이 되어 있고 그런 제도 그러니까 저는 장치가 이게 왜 분명히 있는데 논란이 되고 특이 법안으로 뽑힌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예, 근데 앞으로 응. 논란이 돼 분명히 왜냐하면 네. 저희 테러 방지법 그때 네. 보셨죠 아시겠지만 네. 테러 방지법 하나만 해도 그 통과됨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사이버 테러 방지법도 분명히 네.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제 하나의 특이 법안으로 제가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목을 해야 될 법이다. 그렇죠. 앞으로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 부분은 저도 이제 동의를 이제 하는데 지금 뭐 대선 정국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 사이버 상에 있어서 북한의 그런 대남 공작 이런 뭐 의혹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그렇죠. 자유민주연구원에서도 그런 이제 뭐 세미나를 개최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런 법이야말로 정말 이제 필요하고 지금은 사실 권위주의 독재 정권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안 발의할 때 구여당이든 구야당 의원들이든 그런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 문제는 뭐 인권 침해 부분은 서로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그런 논란의 차원이 아니라 이런 사이버 테러가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방지할 수 없는 방지하는 법 하나 없다라는 게 참 그렇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늦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네. 이런 법도 우리가 통과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정보위원회에 어떤 법들이 좀 특이할 만한 뭐, 부분인가요? 이거는 네. 정말 작년 그때 네. 아까 방금 말했던 그 네. 테러 방지법이 통과됐었잖아요. 네. 그 법을 폐지하는 법이 지금 아. 올라와 있거든요. 네, 약간 특이 법안이다라고 네, 해서 정말 했는데 특이한 법안인데요. 좀 궁금한 저는 네. 뽑으면서도 제가 선정을 네. 하면서도 좀 궁금했던 게 네, 정말로 테러 방지법이 발효가 된 이유, 네, 이 법이 제정이 된 이유, 네, 정말로 과도한 권한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나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네,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법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이게 통과될 것 같다 뭐 이런 네. 느낌은 별로 안 들지만 네, 그렇다 해도 과연 정말 이 법이 그렇게 국민 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가? 네, 그 다음에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국민이 정말 뭐 인권 침해를 당한 소지가 있고 네. 또 인권 침해 당한 사례가 있고 뭐 이랬는가 그런 게 조금 조사가 되는 차원에서 네. 좀 한번 뽑았어요. 이런 거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드 배치 문제만 해도 뭐 단순히 그런 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사드를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미사일을 다 뭐 이렇게 뭐 방어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건 다 아는 거고 사실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모든 테러를 다 방지할 수 있는 건 글쎄 그렇죠.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사회라는 것은 더더군다나 요즘 이야기하는 뭐 개헌에서도 논의가 되는 국가의 책무, 국가의 의무를 논할 때 국민의 기본권을 이제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기본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권을 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존중을 받는 사회, 그럼 그 인권, 인간으로서의 누릴 권리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뭐 이렇게 안전의 권리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군사적인 안전도 되고 생활 안전도 되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국회에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최소한의 장치로 테러 방지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거를 폐지하자라는 거는 저는 글쎄요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뭐 항상 여기에 네. 여기에 딱 걸림돌이라기보다는 네. 여기에서 이제 문제화되는 항상 기관은 네. 국가정보원이죠. 근데 이 국가정보원에 이런 권한을 주는 게 싫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국가정보원의 뭐 존재 자체를 뭐 인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요. 정보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네. 사실 정보위원회가 딱 피가 많은 기관 하나는 그렇죠. 유일하잖아요. 네. 국가정 네. 그럼 본인들이 가장 국가정보원을 가장 감독을 잘 하시면 되고.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네, 사실은 좋은 포인트예요. 네. 정보위원회 존재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정보위원회 안에서 네. 충분히 감독을 잘 하고 정보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한다면 그렇죠. 감시 역할을 잘 그렇죠. 한다면 그러면 그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밉다고 해가지고 없앤다 하고 밉다고 해서 권한을 뺏는 이게 사실은 정답은 아니거든요. 네, 정말 좋은 포인트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소관 뭐 이렇게 기관, 그저 뭐 국정감사 때 피감 기관이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삼권 분립에 있어서 국회가 그런 행정부를 잘 감시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감시해야 되고 그런데 관리 감독해야 될 기관에 대해서 없애자. 네, 그럼 내지는 법도 만들지 마라. 국가정보원 그렇게 미우셔갖고 없앨 것 같은 무슨 정보위원회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아주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가정보원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논란이 네.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 국가정보원이 정말 국가정보원으로서 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렇죠. 정보위원회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뭐 사실 우리 김 팀장님은 학번을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앙정보부 시절에 뭐 날아가는 아직도 뭐 기억나는 게 그죠? 안기부 뭐 예. 이래가지고 사실 이제 그런 시대는 뭐 이미 뭐 그죠 한참 이미 지났- 뭐 근데 아직까지도 뭐 그거를 일종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가정보원이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과거에 그 저지른 그런 뭐 행위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불신을 받고 있는데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의 주요 임무가 그런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곳인데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정보위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비공개 위원회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비공개죠. 거의 다 비공개인데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사실 말은 비공개인데 비공개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 게 브리핑을 다 해주시잖아요. 네, 사실- 그래놓고 네. 국정원이 왜 발표하냐? 네. 알고 보면 국회에서 의원들이 먼저 질문을 했고, 뭐 원장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을 따름인데 왜 거기서 먼저 발표하냐? 네, 뭐 그리고 아니면 정치 개입하느냐? 정보위원회 갔다 나오신 의원님께서 가끔 트위터도 하시고요. 네네. 이런 국정원장이 이런 말 했다. 아니 그런 것들부터가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정보위원회는 비공개위원회로 정말 비공개로 열심히 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이제 접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외국에 저도 이제 영국에서 잠시 공부를 했지만은 영국의 이제 국정원의 역할을 하는 곳이 MI5랑 MI6인데 잘 보시면 그 영국 런던에 여행을 가시면 템즈 강변에 굉장히 멋있는 건물이 있어요. 지붕이 이제 엄청 금으로 좋다고 돼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MI5고 MI6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아주 현대식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공개적인 장소에 이 건물이 있지만은 그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무도 몰라요. CIA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워싱턴 뭐 시내 한가운데 한가운데 있지만은. 있고. 근데 우리는 저 내곡동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거는 국회에서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죠. 예전에 뭐 잠깐 얼핏 듣기로는 네. 미국은 정보위원회 같은 그런 네. 위원회가 뭐 들어갈 때 펜, 종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들어갔다가 네.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있든지 아무것도 네. 안 가지고 또 나오시는다고 뭐 이런 음. 얘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보위원회도 네. 아무도 안 들어가고 의원님들만 딱 들어가서 정말 정보위원회, 음. 정보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시고 네. 또 나올 때는 거기서 네. 나온 얘기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네. 모르게 좀 그런 것도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는 그렇게 음. 되면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는 아주 네.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네. 뭐 아유 이게 정보기관이라는 게 참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가족위원회 이게 네. 참 뭐 논란되는 뭐 특이 법안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앞으로 네. 이제 또 논란이 된다기보다는 네, 좀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주목해야 될 네. 법으로는 위안부 네. 지원법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죠 어떤 내용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여기 봐야 주요 돼요? 내용으로 이제 기림이, 네. 네, 위안부 기림이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료박물관을 네. 건립하고 네. 뭐 기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사료박물관은 이미 전국에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그 바른사회에서 최초로 전수조사를 해서 뭐 바른사회지만 우리 김 팀장님께서 전수조사를 다 하셨죠. 전수조사는 전국에 네. 우리가 5군데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삼았던 게 물론 그때도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었던 부분이 아니 역사적인 비극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사과를 받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 가해자로부터. 그렇지만 우리가 후세대에 대해서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기억하고 반복하지 않게 정말 재발 방지. 사실 이게 뭐 위안부 사건이 다시는 발생 안 하겠죠. 그렇지만은 크게 보면은 인권 문제지 않습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권이 가장 취약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런 이제 기념관을 지었으면 정말 그 시위대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게 뭐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역사관에 사람들이 미어터져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위안부 문제에 관심 있다면은 뭐얘 통곡의 벽은 네.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 네. 보시면은 네. 항상 그 네. 나치수용 유태인 네. 학살 네. 장소에 반드시 1년에 네. 몇 번을 가야 가고. 된다. 뭐 군인은 ፊ리 네. 1년에 한 번씩 가야 된다. 네.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태인들이 대단한 게 뭐 미국 뭐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은 뉴욕이라든지 워싱턴 DC 보면 유태인의 그런 뭐 그 이렇게 재산 또는 유태인의 그런 기부로 그 아주 대도시에 유태인 박물관이 반드시 있습니다. 뉴욕에도 큰 게 있고 워싱턴 DC에도 있고. 그러면 전 세계 관광객들이 와서 또는 미국 시민들이 와서 기억을 하고. 와 근데 우리는 이게 이미 5군데가 있지만은 그때 김 팀장님도 가셨죠. 네. 저도 그죠 대구 갔지만은 정말 우리 사람도 속된 말로 없고. 파리 한 마리 없고 그죠. 와 이거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설립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네. 있는 걸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네네. 중요하고 물론 네. 뭐 사료가 더 많아서 많은 건립을 걸 하면 하면 좀 중요한데 네. 그보다는 그 지금 현재 있는 곳도 더 많이 방문을 하고 그렇죠. 또 현재 많은 곳들을 네. 홍보를 더 많이 하고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앞으로 또 워낙 위안부 문제는 네. 우리 역사적으로도 아픔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이 법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그 내용들이 다 좋아요, 다 좋고 뭐 기념 사업을 하는 그런 기념 사업을 추진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국가가 그런 이제 재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필요하지만은 좀 뭐 우리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기존에 우리가 위안부 관련해서 좀 제도적으로 완성한 부분들도 잘 활용을 하고 또 이 문제는 참 우리가 이 단편적으로 역사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외교 관계가 뭐 4대 강국을 위주로 그렇죠. 한 미일 중러 다 이제 위기가 있고 특히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과거사 문제에 붙들려서 우리가 경제나 안보 쪽의 협력까지도 좀 이렇게 그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장기적인 그런 이제 그 관점 장기적으로 이제 보더라도 좀 역사 문제는 양국이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드디어 16개의 상임위를 전부 다 가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김 팀장님이나 저나 이제 계속 국회를 모니터링하고 사실 지금 뭐 오늘까지 뭐
거의 10,000건 이상의 법안이 거의 가까이 올라왔죠. 네, 이제 발의가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뭐 3시간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언급을 했지만은 빙산의 일각이지 않습니까? 아유, 그래서 네, 그렇죠. 네, 우리 둘이 이제 모니터링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국회라는 거는 입법부의 입법부로서 뭐 이렇게 그런 국정 운영의 한 축일 수도 있죠. 지금 행정부가 좀 뭐 아주 마비가 된 상황에서 국회라도 우리가 잘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항상 국회를 모니터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 주요 이제 권한이 입법 기능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상반기, 전반기 우리가 아주 러프하게 모니터링을 했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상임위별로 계속 올라오는 법들을 모니터링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하고 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오늘까지 네. 총 16개의 상임위원회 특이 법안들을 보았습니다. 국회와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